천문학이 탄생한 초기부터 인류는 계속 궁금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끝없이 차가운 우주 속에는 정말 우리밖에는 없는 걸까요? SF 작가들은 온 힘을 다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성이나 금성의 주민을 그리다가 더 이상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다른 항성계 행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생물권 탐색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보라색의 하늘 아래 녹색 피부를 한 미녀에게 안겨 인생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탐색은 과학과 철학의 다양한 물음에 대한 단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진화의 한 패턴으로 어떤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가? 생물화학은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상 속에서 태양계 밖으로 한번 날아가 볼게요. 우선 우리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태양과 비슷한 별의 존재입니다. 이런 별은 쌍둥이별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의 쌍둥이별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태양이 빛나는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태양이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적합한 이유는 어떤 특징 때문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표면 온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인데요. 이 값에 의해 행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넓이가 정해집니다. 이는 행성에서 액체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태양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온도와 활동성 수준으로 항성은 스펙트럼형으로 분류됩니다. 그 기본 틀은 모두 7개로 알파벳의 O, B, A, F, G, K, M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간단히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Oh, be a fine girl, kiss me 입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영어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태양은 G2라는 틀에 속합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항성의 각 형태는 또 한 번 0에서 9까지의 숫자로 표시되는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가장 고온인 것은 0, 가장 저온인 것은 9가 됩니다. O, B, A형의 별은 고온으로 넓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을 가집니다. 크기도 물론 관계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 중에서 10억 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별의 행성에서는 이성을 가진 생물은 고사하고 다종류로 진화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곳에서 녹색의 미인을 찾기란 불가능하겠죠? 저온에서 검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M형 우주에 널리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안정된 항성에서 장수합니다. 이런 별 주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외계 행성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들어가려면 행성이 태양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구와 달처럼 말 그대로 동주기 회전에 의해 고정될 정도로 근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행성 중 절반은 항상 낮으로 엄청난 고온이 되는 한편 반대편에서는 항상 밤으로 남극 대륙보다 춥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녹색의 미녀들도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허리케인으로 죽지는 않더라도 별에서 방사되는 위험한 광선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생명에 적합한 항성은 F, G, K형뿐입니다. 또한 행성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양의 금속도 있어야 하고 적합한 나이도 갖춰줘야 합니다. 그럼 이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별이 과연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별도 있답니다. 어쨌든 만약 언젠가 아광속 엔진이 발명된다면 100년에 걸쳐 그곳에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와 B. 처음은 우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행성이 일정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3개의 별로 이루어진 항성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온으로 어두운 적색을 띠고 있는 적색 외성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의 스펙트럼형은 태양과 같은 G2, 알파 B는 K1입니다. 이들 별은 태양보다 오래된 65억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생명이 진화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태어난 곳이 있을까요? 현재 연구진들이 발견한 행성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근처뿐인데요. 2012년에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 근처에서도 천체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계측 실수라는 것이 밝혀지며 연구진들이 낙담했답니다. 어쨌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별은 혼자 있는 별이 아닙니다. 2개의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행성이 일정 궤도를 유지하는 기간은 2억 5천만 년인데요. 이는 생명체가 진화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인간형 파충류와 녹색 우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래자리 타우. 이 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1광년으로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이 별은 많은 점에서 태양과 흡사한데요. 첫째는 태양처럼 영원히 홀로 서 있는 별입니다. 둘째로 나이는 약 60억 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펙트럼형은 G8입니다. 즉 태양보다 약간 더 흐릿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어도 SF 작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태양계에 외계인을 그리거나 혹은 단순히 인간에 적합한 행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가뿐만 아니라 진지한 연구들 중에서도 세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별의 전파를 향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대는 전 세계가 퀸, 비틀즈에 열광하며 희망이 넘치던 1970년대였죠. 하지만 신호가 거기에 다 다시 오는 데에는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90년대 말에는 적어도 우주인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싫거나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고래자리 타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금속량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대신 PC 케이스의 내부처럼 먼지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행성이 형성되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형성되고 있었고요. 연구자는 이 별의 궤도에 5개의 행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행성은 단순히 B, C, D, E, F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마지막 F입니다. 이 동그란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6배로 지구와 거의 비슷한 곳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작고 튼튼한 녀석일 거예요. 우주인이 살고 있는 또 하나의 후보로 꼽히는 것이 바로 행성 2입니다. 이 행성은 작지만 더 고온으로 섭씨 60도를 넘습니다. 행성 B, C, D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들은 태양과 너무 가깝답니다. 사냥개자리 베타. 오늘 소개드리는 마지막 별은 지구에서 27.5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천문학자 중 한 명인 마가렛 텀블 씨는 이 혹성이야말로 우주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텀블 씨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선 사냥개자리 베타 별은 정말 태양을 많이 닮았습니다. 스펙트럼형은 G0이기 때문에 어쩌면 태양보다 조금 더 고온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태양의 스펙트럼 쪽이 금속량은 더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냥개자리 베타별에는 쌍성이 없고 지구 같은 작은 천체의 궤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목성 같은 큰 행성도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별 부근에서 행성은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지구의 자매 행성을 찾아 거기로 날아가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행복한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동료 우주인이 살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이것으로 전부는 아닌데요. 태양계 근처에는 이외에도 많은 행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에도 꼭 다뤄보도록 할게요. 물론 재미있었다는 코멘트 남겨주시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구인들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지구인도 지루하지 않을 때는 꽤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